우리가 웹사이트 제작을 할 때 또는 이제 개발을 할 때 사용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에디터들이 있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코드 에디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개발 도구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그냥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일상에서 그냥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어도비에서 제작한 드림위버가 있습니다. 자, 어도비 드림위버는 만약에 보고 싶다 그러면 자, 이렇게 사이트는 adobe.com kr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면 되고요.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모든 제품 쪽에 드림위버를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보시게 되면 일단 우리는 이제 CC 버전 기준인데 기존 버전하고 CC 버전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기존 CX6 같은 경우에는 좀 옛날 방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최신 기법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CC 버전을 받아서 사용을 하면 되고 CC 버전은 유료입니다. 자, 유료예요. 그래서 클라우드를 받고자 할 때는 이제 월 단위로 금액을 결제를 해야지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료 체험도 가능해요. 자, 얘의 특징은 뭐냐면 코드 에디터 뿐만 아니라 레이아웃 형태도 좀 쉽게 GUI 방식으로 작성 가능하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 이제 얘하고 비슷한 게 에디트 플러스라는 게 있어요. 자, 에디트 플러스는 텍스트 방식입니다. 명령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어져 있고요. 자, 이 에디트 플러스 같은 경우는 유료로 사용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지금 미리 보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단한 메모장 형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자, 얘도 똑같이 평가판 사용을 하고 마음에 들면 이제 사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면 일단 용량이 작아요. 용량이 작고 국내에서 개발한 거기 때문에 한글화가 잘 되어 있다는 특징과 FTP 연결이 자유롭습니다. 자, 여기 드림위버도 마찬가지고 에디트 플러스도 마찬가지고 FTP라고 해서 원격 사이트를 생성을 해서 그 원격 사이트에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구입하기를 눌러보게 되면 1인용이 3만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용하고자 한다면 요것들은 그냥 구입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얼마 안 되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간단한 유료인데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검색을 하나 할 건데요. 웹스톰이라고 해서 역시 굉장히 유명한 웹 개발 도구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많이 사용하고자 할 때 활용이 되는 도구인데 자, 이 웹스톰 역시 유료입니다. 유료. 자, 유료인데 학생에 한해서는 1년 정도 무료로 쓸 수가 있어요. 요 버전은. 그래서 이 바이를 눌러보게 되면 이쪽 개인이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29달러라고 나오죠. 요게 이제 1년 연간 이용권. 그래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거듭 얘기하지만 학생이라면 1년 정도는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30일 체험을 통해서 이제 구입 여부를 확인하게 돼요. 일단 단점은 로딩하는데 좀 느려요. 아무래도 좀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로딩에는 조금 느리지만 웹 개발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러한 에디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무료로 넘어가서 노트패드 플러스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가볍고요. 똑같이 그 다음에 다양한 언어를 지원을 해줍니다. 형식은 메모장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걸 이제 활용을 할 때 간단한 코드 편집 같은 경우에는 요 도구를 이용해서 활용을 해도 되고 자, 또 무료입니다. 앱타나 스튜디오라고 해서 자, 요 이제 특징은 맥하고 윈도우를 다 지원을 한다는 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예전에
앱 개발할 때 사용했던 그 도구에서 따로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웹페이지라기보다는 웹 개발을 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글화는 지원이 안 되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서브라임 텍스트. 자, 서브라임 텍스트 역시 웹 개발할 때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도구 중에 하나가 되고요. 자, 이 서브라임 텍스트 역시 버전 2하고 버전 3이 있습니다. 자, 버전 3 같은 경우에는 쉐어웨어로 사용이 되고요. 지금 여기 보면 바이라고 해서 유료로 쓸 수가 있는데 유료로 사지 않아도 그냥 계속 쓸 수는 있어요. 대신에 중간중간에 이제 저장하려고 할 때 쉐어웨어라는 이제 대화 상자가 한 번씩 나옵니다. 그것만 감안을 하면은 크게 불편함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많은 개발자들이 쓰고 있습니다. 일단 단점은 뭐냐면 환경 설정할 때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서브라임 텍스트의 단점은 그 다음에 이것도 영문 기반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장점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또 무료로도 충분히 쓸 수가 있다는 점들 때문에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고요. 자, 이제 브라켓이라고 하는 툴입니다. 자, 이 브라켓은 원래 개발사가 어도비예요. 어도비에서 개발을 한 에디터가 되는데 디자이너가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미리 보기가 바로바로 지원이 돼요. 장점은 또한 무료입니다. 어도비에서 원래 개발을 한 다음에 이 개발한 내용 자체를 가지고 오픈소스로 바꿨어요. 그래서 무료로 설치해서 사용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메뉴가 한글로 나와요. 언어에 맞게. 단지 단점이라고 한다면 로딩 속도가 조금 느려집니다. 처음에는 로딩이 빠른데 여기에 이제 플러그인들을 추가하다 보면은 로딩 속도가 조금 느려지는 경우가 있고요. 아무래도 오픈소스다 보니까 여러 개발자들이 함께 참여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좀 튕기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프로그램이 죽는다 그러죠. 그래서 응답 없음이 일어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고요. 그거 외에는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색깔 지정을 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태그 내에서 CSS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들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요놈은 설치형으로서 존재를 하고 또 맥도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용량이 조금 좀 크다는 거 한 4-50메가 정도 됩니다. 그런 점만 빼면은 무료로서 충분히 활용 가능한 그러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제가 이제 가장 좋아했던 에디터예요. 이 에디터가 써보시면은 편할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주로 쓸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에디터입니다. 자, 이제 신뢰성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다른 에디터를 겨냥해서 만들어낸 건데요. 자,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기존의 여러 가지 에디터들의 장점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빨라요. 로딩하는데 좀 빠르고 그 다음에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확장 프로그램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메뉴 역시 언어에 맞게끔 한글로서 지원을 해줍니다. 대신 단점이라고 한다면 실시간 미리 보기를 보려면 플러그인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플러그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얘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느려져요. 그리고 기본 설정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환경 설정이 브라켓보다는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기타 툴 같은 경우에 아까 뭐 서브라임 텍스트는 환경 설정이 어렵다 했잖아요. 서브라임 텍스트보다는 조금 쉬운 그러한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메리트가 있는 건 뭐냐면 한글화가 충실히 되어 있다는 점하고 그 다음에 확장 플러그인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 그리고 업데이트 버그 픽스에 관련된 업데이트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맥에서도 지원이 잘 되고 또 설치 버전과 무설치 버전을 함께 제공을 해줘요.
일단 구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잘 쓰고 있는 데다가 이제 플러그인 중에서 외부에서 사용하는 소스들을 가져다가 쓸 때 상당히 좀 편리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도구도 상당히 좋아요. 자, 이거 외에 이제 또 하나를 소개를 하자면, 자, 아톰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GitHub에서 제작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인데, 아톰이라고 하는 것도 최근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텍스트 에디터예요. 일단 형태는 브라켓과 서브라임 텍스트와 코드하고 또 비슷해요. 요 내용 자체도. 그래서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형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 얘도 마찬가지로 많은 확장 플러그인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 개발을 할 때 도움을 많이 줍니다. 단 초기 로딩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얘도 브라켓하고 유사하게 로딩 속도가 느리다 라고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일단 우리가 사용할 때는 아무래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조금 더 낫다고 판단이 되어서, 자, 주로 이제 요걸 위주로 코딩 작성을 할 겁니다. 자, 간단하게 몇 개 에디터 그냥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 에디터가 아톰이라고 하는 에디터예요. 아톰 에디터의 경우에는 로딩하는데 속도가 조금 오래 걸리는 편이고, 그 다음에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인스톨 패키지의 형태하고, 그 다음에 테마를 따로 고를 수가 있고요. 코드 테마,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징을 별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스톨러를 이용해서 필요한 플러그인을 찾아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어요. 지금 보면은 쭉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알아야지 찾을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아톰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서브라임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좀 로딩 속도가 빠른 편이에요. 빠른 편이지만 한글 지원이 좀 잘 안되고 환경 설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툴들보다. 그래서 요것도 제외. 형태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브라켓이에요. 브라켓은 처음으로 이제 사용할 때 코드 접근할 때 상당히 편합니다. 젠코딩도 자유롭게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미리 보기가 지원이 되는데, 여기 미리 보기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미리 보기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실시간 미리 보기에 대한 내용이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브라우저에 그대로 표현이 돼요. 그럼 얘 장점은 뭐냐면, 내가 어떤 내용을 변경을 하게 되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브라켓으로 시작하기라고 나오는데요. 내용을 바꾸면 그 내용이 다이렉트로 볼 수가 있어요. 아이고, 오류가 났네요. 자,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사용된 CSS를 바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어떤 CSS가 들어갔는지, 그래서 해당 엘리먼트에 들어간 CSS 볼 수가 있고, 또 CSS 쪽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CSS에서 컬러 에디팅이 좀 자유로워요. 필 컬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 장점으로 인해서 브라켓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경우에는, 자, 요게 이제 코드 화면인데 거의 대부분이 한글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플러그인들도 상당히 많아요. 관련 플러그인들도 많고 찾아서 쓸 수가 있다는 거. 이쪽에 보면 이렇게 장점들이 있고, 폴더 관리도 잘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플러그인을 잘 깔아 놓으면 실시간 미리 보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환경 설정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점들 때문에 요 툴을 다시 한번 이제 사용을 한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